올라와. 거기 안경 쓰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이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마리와 관련된 영상이라서 이렇게 산적처럼 한 마리 어깨에 올리고 있는데요. 맨날 이렇게 하고 제가 출근을 합니다. 어떻게 하게. 아이고! 오늘의 본론은 과연 이 비건 클린 뷰티 세상에서 아직까지 동물성 원료를 주로 하는 화장품이 있을까? 라는 역발상에서 시작된 리뷰예요. 실제로 그 동물성 성분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토론해보면서 효과는 어떤지, 제품이 어떤지 이런 것도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종의 레포트예요. 오늘 나올 동물들은 달팽이, 연어, 상어, 벌, 연지벌레입니다. 일단 달팽이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동물입니다. 달팽이, 스네일. 닥터지의 로얄 블랙 스네일 크림을 구매해봤어요. 이 달팽이 크림은 굉장히 옛날에 이제 유행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게 있다면 바로 이 제품. 그 이유를 제가 또 히스토리를 들었지 뭡니까? 얘가 또 좋은 기회로 군대 PX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 군장병들이 열심히 사서 바르면서 또 엄마, 누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면서 매출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래. 어쩐지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온 사촌동생 집에 가니까 막 달팽이 크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왜 써? 막 이랬더니 그냥 뭐였고 달팽이가 그렇게 됐구나. 자,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라는 성분이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팽이 점액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뮤신은 우리 인간 피부에도 존재하는 개그 성분과 그리고 뮤코 다당류라는 당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달팽이의 몸을 보호하고 수분을 보습하기 위한 그런 성분인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뽑아다가 여과를 할 거면 달팽이를 죽여야 될까? 짜야 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됐어. 죽여야겠지? 근데 실제 사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 진짜 피부 쩍쩍 갈라지고 너무 추운데 얘가 진짜 보습감이 장난 아니더라고. 블랙 라인은 특히 리치한 라인이라고 해서 발라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설이라서 시골 내려가서 이거 하나로 버텼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좋아가지고 살짝 이 달팽이의 쉴드를 못 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성 뮤신 성분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식물에도 약간 그 점액 같은 당을 만드는 식물이 있어. 예를 들면 알로에, 오크라, 아니면 차전자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추출한 이제 당 성분으로 식물성 뮤신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물성 뮤신을 활용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는 써봤는데 생각보다 약간 보습력이 약하고 금방 말라가지고 여름에 쓰고 싶은 크림 하나 있는데 이게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동물성 성분들이 확실히 인체에 적용되는 시간이나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성분이나 그런 세포에 적용되는 것들이 동족인 거지, 동족. 닥터지의 달팽이 크림이었습니다. 다음 동물은 연어입니다. 셀먼. 저 사실 연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전혀 소비하지 않습니다. 원래 회를 못 먹을 뿐더러 연어는 구워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어 알로 된 초밥만 보면 약간 속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연어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분, 연어 PDRN입니다. 우리가 피부과에서 연어 주사, 피부에 막 물광이 난다는 그 주사, 리쥬란 주사의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폴리디옥시 리보뉴클레오티드라는 DNA 성분이에요. PDRN이 피부에 적용이 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한다던가 혹은 이 피부 재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고요. 연어 PDRN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 동물성 성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올리브영에도 있는 메디큐브의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연어란 말이 없지만 소듐 DNA라는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에요. 얘 사용감은 사실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니스프리의 제가 좋아하는 이 PDRN 세럼인데요. 이니스프리 제품은 식물성 PDRN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식물에도 마찬가지로 DNA가 있고 거기서 가장 비슷한 것들을 추출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식물성 PDRN이고 사용감도 사실 얘가 더 좋았고 얘는 보습력이나 사용감이 조금 아쉽달까? 그래서 저는 식물성 PDRN이 괜찮은 것 같고 또 이 연어를 활용한 제품이 은연중에 우리가 몰랐던 제품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 난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가 연어 색깔이라서 연어 컨실러인 줄 알고 살았잖아. 근데 패키지에 연어가 그려져 있어.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연어 PDRN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듐 DNA 성분이 1000ppb 들어있고요. 이게 뭐 눈가에 바르는 크림이라서 의미가 있죠. 컨셉 성분으로.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 좀 신상으로 출시된 게 살몬 PDRN 아이래쉬 세럼이 또 최근에 나왔더라고.
같은 라인인데 이제 살몬 PDRN을 속눈썹에 발라서 이제 이렇게 DNA로 이렇게 촉진을 하겠다. 이런 의미 컨셉으로 쓰인 것 같은데 얘는 1ppm 들어가 있어요. 1ppm. 진정한 컨셉이죠. 연어 컨실러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유명하지만 요즘 또 잘 나오는 컨실러에 비해서는 약간 찐득하고 제형이 조금 뜨더라고. 오랜만에 쓰니까. 그래도 이제 뭐 여기에 연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좀 재밌었네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상어입니다. 샤크. 대표적인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잖아. 고래나 상어나 좀 큰 동물들 왠지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어 굉장히 많이 먹죠. 샥스핀 혹은 캐비어. 캐비어 성분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있죠. 라프레기. 요 캐비어 라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 캐비어 라인을 그냥 싹 구매해서 리뷰를 해볼까 했는데 막 가격이 한 병에 100만 원 막 이래가지고 아 내가 캐비어도 안 사 먹는 사람이 캐비어를 얼굴에 바르겠다고 100만 원을 써야 되나. 저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캐비어 나오면 다 털어내요. 위에 비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주지. 그래서 이 캐비어 성분으로 된 라인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시중에서 좀 괜찮은 거 살 게 없나 하다가 발견한 제품입니다. 벨르제이의 캐비어 크림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얘는 성분이 캐비어 추출물 60만 ppm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60%를 넣었다는 건데 이 캐비어 추출물 자체 안에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밝힐 필요가 없거든. 원료사에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캐비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는 전혀 모르지만 뭐 그냥 딱 사용감을 봤을 때 얘도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겨울에 제형이 조금 이제 묽고 굉장히 안에 캐비어 컨셉의 아라리 캡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 위에 제가 좀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보습력이나 사용감을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여름에 쓰려면 쓸 것 같은데 또 여름에 쓰기에 그만큼 또 가볍진 않아. 그래서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성분이 이제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상어 간을 짜내서 만든 그 간유예요. 근데 이 스쿠알란 성분은 실제로 인간 피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피부 속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주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 동물성 성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식물보다 인간과 비슷한 종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흡수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간을 짜야 되잖아. 뽑아서. 그러면 상어가 죽겠지? 그래서 대체하는 식물성 스쿠알렌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방산이 많대요. 오메가3, 오메가6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치아씨드 오일, 해조류 오일, 그리고 펩타이드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 나도 이거 봤어. 올리브 스쿠알렌이라는 성분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런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식물성 성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동물은 벌입니다.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밀랍, 꿀 모두 벌이 만드는 성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세라알바라고 알려진 이 밀랍 성분을 해외의 많은 그 비건 뷰티 전문 기관들이 동물 유래 성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벌은 동물일까? 벌이 동물이면 개미도 동물이고 생선도 당연히 동물이고 어디까지가 과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본인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꿀 같은 건 사실 벌을 죽이고 빼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밀랍이나 프로폴리스. 그렇지만 동물성 성분을 규제를 하고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이 밀랍 성분은 일종의 왁스 성분으로 피부에 보습막을 만들어주거나 어떤 단단한 제형을 만들기 위해 많이 전통적으로 쓰였던 성분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 세라알바라는 이 네 글자가 들어간 립밤을 구해왔습니다. 바로 유리아주의 립밤인데요. 너무나 흔한 립밤이죠. 이 스틱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벌집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 밀랍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뭐 칸데릴라 왁스, 카나우바 왁스 같은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기름 왁스 성분들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것 같아. 카나우바 왁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밀랍보다 단단한 대체제래. 자, 이제 벌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벌레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연지벌레라고 하는 벌레로 만든 성분이 있어요. 우리 또 미대생들 잘 아는 카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색소가 있습니다. 빨간색, 완전 빨간색. 립스틱에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색소는 CI75470이라는 이름으로 성분명에 적혀 있습니다. 얘도 벌레를 이제 통째로 즙을 내서 이 빨간 색깔 색소를 만드는 거라서 이게 실제로 외국 사이트에서 또 역시나 동물 유래 성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히비스커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빨간 식물에 추출한 색소를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지벌레까지 실제로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네. 벌과 벌레도 결국엔 동물이다. 우리는 동물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동물성 성분들이 많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클린 비건 세상에 살아남은 몇 가지 동물성 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트렌드다 보니까 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 마유, 산양유 이런 젖 기반 또 화장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찾으면 너무 끝도 없이 많아가지고 그냥 연지벌레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또 씨님이 리뷰해줬으면 하는, 다뤄봤으면 하는 재밌는 주제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